오늘 저희 방송 상태가 매끄럽지 못해서 저희가 좀 장비를 좀 점검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뉴스 리포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소식이 사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관련된 기사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보도해드렸던 것 같은데 서구의회 의장 한승일 의장의 갑질 논란을 보도를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서구의 의장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로부터 제출된 사임서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연결될 수 있으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연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떴는데요. 사퇴서 이렇게 써있고 인천시 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고 한승일 그랬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개인 일신상의 이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날짜를 보면 5월 30일부로 의장직을 사퇴고자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의회 앞으로 보냈습니다. 자, 한승일 서구의회 의장의 갑질 논란은 수행 운전기사 B씨, 우리가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B씨가 이제 개인 술자리인데도 차량을 대기시켰고, 또 휴일에도 근무를 시키게 해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초과 근무 일수를 보니까 23일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또 본인이 해결을 한다고 나섰는데 이게 더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이거는 진정으로 이게 화해를 하려고 했던 거냐 아니냐 이런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이제 좀 뜨겁게 달궈지자 의회 내에서도 의장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승일 의장께서 8월까지는 좀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6월 말 임시에 끝날 때까지는 좀 의장직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또 의견을 비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부의 여론이 계속 잠재워지지 않고 좀 폭등하는 상황에서 서구가 이제 인구 60만이 살고 있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푸른 음악회가 5월 31일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쩌면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어떤 집회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내부 의원들의 계속되는 그 사퇴 요구 이런 게 좀 겹쳐지면서 결국은 푸른 음악회 하루 앞둔 5월 30일 사퇴키로 이렇게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동안 한승일 의장 마음고생했을 거고요. 또 전에같이 관용차 쓰기도 조금 껄끄러웠던 면도 있었다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자, 한승일 의장, 서구의회 의장이 이제 사임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내용,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임서 저희가 제보 받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자막이 잠깐 왔다 간 것 같은데 폰 메시지 SNS 통해서 검찰 주장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검찰의 정치 수사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검찰이 이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인천 지역에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느냐. 우선은 두 분이 극렬 반발하고 있는 그런 SNS가 있어요. 한번 좀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우선 윤관석 의원은 사실은 이성만 의원보다는 조금 조용합니다. 근데 윤관석 의원이 이미 자기의 입장을 SNS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페이스북에다 남겼는데 윤관석 의원의 주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무리하다. 그리고 증거는 녹취록뿐이 없다. 유일한 증거는 녹취록이다. 근데 이게 증거 능력이 부정되고 그 이후에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신의 구속을 통해서 망신을 주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저의를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동안 수없이
이 기획수사와 정치수사를 통해서 반복된 검찰의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선 겁니다. 윤관석 의원 그 입장을 추가로 좀 더 듣고 싶어서 지금 상임위원실에 제가 연락을 좀 수차례했습니다만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설에 또 듣는 얘기로는 지역의 선관위를 통해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뭘 선관위에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선관위라는 곳이 무슨 속속들이 뭐 의원에 대해서 뭐 뒷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그 선거 비용을 어떻게 썼고 또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이거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신고한 내용을요. 선관위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선관위에 여하튼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선관위 자체가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지역 선관위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고요. 일단은 윤관석 의원보다는 조금 더 극렬하게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분이 이성만 의원입니다.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거리 집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본인의 무죄를 주장을 일단 하고 있어요. 이게 세 가지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체포영장에다 적시했던 100만 원을 캠프 관계자한테 줬다. 이거 일단 부인하고 계세요. 두 번째, 1000만 원을 갖다가 받아다 줬다. 자, 이것도 그런 사실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300만 원 봉투에 담겼다고 그랬잖아요. 인천에 세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성만 의원이다라고 검찰이 적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실도 아니다. 이렇게 3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그랬어요. 이성만 의원이 인상이 굉장히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저분은 저기 그 돈봉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분은 윤관석 의원은 소환되고선 바로 영장 칠 거다 얘기가 나왔지만 이성만 의원은 그렇지도 않을 거다. 최악의 경우 뭐 불구속 기소 상태로 이렇게 재판을 받아보고 나서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두 분 다 체포영장, 체포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지역 정가에 사실 좀 깜짝 놀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이성만 의원도 똑같이 체포 동의를 했을까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저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너무 강하게 부인하면 영장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성만 의원의 그 반발 정도가 겉으로 드러난 반발 정도는 윤관석 의원보다 좀 더 강합니다. 그래 가면서도 이성만 의원이 약간 그 흐름이 지금 수사의 흐름이 본인한테도 어떤 그 유죄 쪽 또는 그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쪽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 집회에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무죄다 이거예요. 근데 법원에 가서 싸우겠다. 근데 법원이 본인의 유죄를 인정을 하면 본인은 정치를 관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투사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두 분이 결국 같아요. 검찰에 대해서는 강성으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좀 안타까운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왠지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두 분 모두가 이제 결국은 국회 결정 그리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분은 두 분 모두에게는 참 고난의 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지역민들도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의 큰 흐름은요. 우선 당사자들 얘기를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 역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우리 자막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막 보면 지금 분위기를 단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보겠습니다. 잘못되길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얘기입니다.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잘못되기를 기다린 것은 아닌데 이분이 왠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구속 상태든 아니면 불구속 상태든 재판으로 기소가 되는 것은 100% 확실하니까 내년 총선에 참여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그 자리를 채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옛말에 불감청 고소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겠죠. 불감청 고소원은 본인이 엄청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감히 그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이런 거였지만 이거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뭐 아닐 겁니다. 그렇게 원했다면 민주당의 당내에 있는 유권 지지자들이 그분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우선 부평갑 볼까요? 부평갑은 21대 선거에서 조금 상황이 좀 논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나도 21대 총선 나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분은 전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도 한번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예상대로 그랬는지 여성이었고요. 그래서 단수공천을 받습니다. 이쪽에. 그랬다가 이성만 의원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무슨 단수공천이냐. 경선해야지. 그래서 경선에 결국은 당방침이 그럼 경선해라. 나왔죠. 경선 결과는 뭐 이성만 의원의 낙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성만 의원이 당당하게 당선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홍미영 의원 입장에서는 다 된 밥, 거의 다 됐었는데 이거를 못 드신 결과가 됐는데 이번에 이게 검찰 법원에서 정리가 될 것 같으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혹시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역에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부평의 인적 자원을 좀 바꿔보자. 싹 바꿔보자. 그렇다고 낙하산으로 내려 찍으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인천을 잘 알고 또는 어떤 민주당의 뿌리를 갖고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과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부평 갑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인재를 이쪽에 추천을 해서 아예 새로운 판을 꾸미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윤관석 의원 지역구는 남동을입니다. 남동을은 그럼 누가 얘기가 나오냐? 일찌감치 처음부터 아예 박남춘 전 시장이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또 박남춘 전 시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구속영장 얘기가 나올 때 그 식당에 모여서 뭐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도 지역에서는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춘 전 시장이 최근에 지역구 교회를 방문했다 이런 또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인사와 제가 방송 전에 좀 통화를 했는데 박남춘 전 시장 출마합니까? 그랬더니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역은 물론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남동을이겠죠. 물론 본인은 남동갑에서 출마를 해서 재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시장도 당선이 됐고요. 갑이 이제 지역적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남동을 빈자리가 될 것 같은 그 남동을에 지금 가장 유력한 구원투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잘못되길 기다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 빈자리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서 국회 제출 이후 지역의 변화 세 번째 이겁니다. 세 번째 자막 제가 보여드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택상
소환을 했습니다. 조택상 전 인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이 정무부시장 명칭이 너무 길긴 한데 하여튼 정무부시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택상 전 정무부시장 1,000만 원 빌려서 전달한 걸로 검찰은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 당시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한테 전달을 한 걸로 바라다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이런 의문이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그 지난번에 조택상 정무부시장이 직접 밝힌 바가 있어요. 어떻게 밝혔냐면 그 이정근 씨 여기서 이제 지금 구속돼 있는 전 사무부총장이죠.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캠프 사무실에서 밥도 못 먹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1,000만 원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돈이 어딨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분이 정무부시장의 관계요. 2021년 2월 말인데 2월인데 그 전까지 이분 백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역구 운영하고 뭐랬다 보니까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지금 이쪽 진영 지금 이쪽 진영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정무부시장이 되게 송영길 쪽 진영 라인 그 캠프입니다. 그 캠프 쪽에 있는 분들이 추천해서 이제 정무부시장이 됐습니다. 박남춘 시장 당시 때죠. 그 됐으니까 사실 그러고 나서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리가 정무부시장으로 와서 자리가 잡히기 전에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이렇게 손을 벌리기가 좀 아직은 좀 덜 연그렀을 때였거든요. 기간이 좀 지나서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좀 새기면서 아니면 후원자 발굴해가면서 그 당대표 경선인데 내가 돈이 좀 좀 하니까 좀 빌려줘 이렇게 하기는 좀 기간이 좀 짧고 그 다음에 이게 조택상 전 의원의 그 생활상에 대한 좀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제대하고선 옷이 없어서 그 제대복 있지 않습니까? 깨구리복, 예비군복을 그대로 입고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분이 그 여건이 이게 녹록하진 않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뒤로 구청장도 했고 무슨 이제 정무부시장도 했습니다만은 선거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자금 융통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해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이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직접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받았는데 조택상 의원한테 이성만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성만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했죠.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에 압수수색의 이유를 이제 적시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이 조택상이가 돈을 이성만한테 준 것으로 적혀 있다.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잘 해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영장에는 기록이 돼 있지만 나는 당신한테 돈 받아서 이정근이한테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택상 전 부시장은 그 사실이 없었다면 맞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줬어. 돈 마련할 돈도 없는데.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것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름이 흘러나오는 게 인천의 3인 윤관석, 이성만, 조택상. 조택상은 왜? 돈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이성만한테 줬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이분이 기겁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런 것들이 귀신이 곡하는 소리다. 이렇게 할 수도
본인 입장에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의 여점은 뭐냐면요. 조택상 전 부시장은 1,000만 원 준 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지금 지역 정가에서 동고 있습니다. 검찰에 소환 아직 안 했죠. 물론 본인 입장 여건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검찰이 적극적이질 않아요. 조택상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죠. 지역 정가 흐름은 그렇습니다. 조택상은 어쩌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여론조사 끝나면 본인이 이제 참 굉장히 천신만고 끝에 내년 총소 출마하는데 문제 없겠네 하겠는데 사실 또 딴 거에 이분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때 이분이 당시 신분이 이제 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은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아무리 임시직이지만 1년 또는 2년 보통 하는 정무부시장이지만 공무원,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 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2명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한 명은 지지선언하고 한 명은 기념사진 찍고 이 행위가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아왔죠.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지금 곧 선고가 있는데 검찰의 구형은 250만 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5년간 앞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더 골치 아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 리포터요. 저희가 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 동의서 국회 제출 이후에 지역에 돌아가고 있는 3가지 큰 팩트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